자, 지금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바로 제일 먼저 흥선대원군 받고 그 다음에 바로 뭐에 대해서 봤어요? 강화도 조약 때는 최유국 대우가 없었다. 그치? 그리고 이모군란의 결과 재물포 조약, 갑신정변은 급진개혁파가 주도했고 14개주 정강에는 지조법 개혁이 있는데 이건 토지 조세 제도의 개혁이다. 까지 본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1894년도에 바로 무슨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자, 동학농민운동은 이제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주도했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운동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1차 분기가 있어요. 1차 분기.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에 반대해서 고부밀란 그리고 백삼봉기라고 하죠. 백삼봉기가 있고 1차 분기 때. 이 1차 분기 하고 나서 이제 황토현 전투하고 장성 전투라고 하죠. 닭장 가지고 싸웠다고 해서 장성 혹은 황룡촌 전투라는 전투에 승리해서 어느 성을 점령하냐면 전주성을 점령하죠. 전주성을 점령하는데 이 전주성 점령 당시 전주성 점령하는 당시 고종이 너무 무서웠던 거야. 그래서 고종이 이제 청군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니 일본군이 같이 들어오자. 그래서 청군하고 일본군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청군은 정말 이게 전라도에서 일어났어요. 동학농민이 전라도에서. 이걸 정말 진압하겠다는 의미로 아산만, 충청도 아산만 쪽으로 청군이 들어오죠. 이게 청군이에요. 근데 일본은 되게 황당하게 우리가 진압해줄게 하면서 인천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천항. 일본이 이게 이제 침략적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침략적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군 일본의 어떤 그런 의도가 이제 느껴지니까 전주에 빠르게 우리나라에서 이걸 해결하는 사람 보내서 전주 화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요. 동학농민운동 너네가 원하는 개혁안 우리가 다 해주겠다. 그치? 그리고 이 지역은 너네가 알아서 스스로 다스려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주 화약의 결과 일단 동학농민운동의 개혁안, 폐정개혁안 12조가 나오고요. 정부한테 이 개혁 해주세요. 그래서 폐정개혁안 12조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라고 하는 거 설치해서 자치를 이루고 있었죠. 근데 그래서 청군한테 일본한테 이제 돌아가라라고 했어요. 청군은 알았다고 돌아가는데 일본이 이걸 계기로 좀 싸우려고 왔는데 청군이 이제 그냥 돌아가니까 사무라이가 칼을 뽑았는데 그냥 깔 수 없어라고 하면서 청에 가는 배에 선전포고도 없이 포를 날려버리죠. 그래서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때 청일전쟁 직전에 일본이 전쟁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동학농민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봉기해야 돼 했지만 추수기였기 때문에 바로 봉기는 못하고 경복궁 점령한 후에 한참 후에 10월에 다시 2차 봉기가 일어나죠. 2차 봉기가 이제 논산 봉기로 훨씬 더 1차 봉기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서울로 진격하는데 선발대에서 소식이 와요. 앞에 언덕이 하나 있는데 이 언덕에 일본 애들이 50마리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떡할까 했는데 우리는 5,000명이었어. 동학농민이. 그냥 가. 진격해. 우리가 이겨. 했는데 얘네들이 뭘 갖고 따발총을 갖고 있었죠. 다 전멸하고 전봉준 도망갔다가 결국 잡히고. 그쵸? 잡혀서 고문 당하는데 야 너 왜 2차 봉기 했니? 라고 했더니 전봉준이 말하길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던 소식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2차 봉기의 원인이 일본의 경복궁 점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패배한 이 전투가 언덕에 있는 전투죠. 이게 언덕 치자를 써서 이게 공주 우금치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금치 전투에서 뭐 했다? 패배했다. 라고 하는 거 나와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동학농민 운동하면 1차 분기, 2차 분기가 나오지만 사실 2차 분기가 너무 중요해요. 2차 분기의 원인이 일본의 모 점령이다. 경복궁 점령이다. 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전주 화약의 결과 뭐를 설치했다? 집강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2차 분기 원인 일본의 경복궁 점령, 전주 화약의 결과 집강소. 이렇게 연결하는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 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동학농민 운동 당시 때 이제 우리가 결국 패배는 했는데 패배하게 되면서 1894년에 이제 일본의 간섭하에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바로 무슨 개혁이냐면 가보 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가보 개혁. 가보 개혁은 언제 일어난 개혁이냐면 1894년에 일어났던 개혁이에요. 1894년에 동학농민 운동의 결과 일어났던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895년에 또 우리가 개혁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무슨 개혁이냐면 을미개혁이라는 개혁이 있었어요. 을미사변이라고 해서
명성황후가 시해되거든요. 그때 일어났던 개혁이 이제 을미개혁이죠. 그 당시 이제 노래가 있어요. 갑옷에 갑옷에 을미적거리다 병신대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뭐를 표현한 거냐면 이 두 개 다 개혁이 일본의 간섭에 의해서 받은 개혁이기 때문에 약간 노래가 그런 병신 뭐 이런 약간 느낌 좀 부정적인 단어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갑오개혁, 을미개혁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갑오개혁은 일단 1차 갑오개혁과 2차 갑오개혁이 있어. 근데 그중에 1차 갑오개혁에는 기구가 있었는데 그게 군국기무처야. 그래서 군국기무처 나오면 갑오개혁이야. 근데 2차 때는 이게 사라져. 그렇죠? 그리고 1차 때는 이제 군국기무처, 2차 때는 이제 고종이 홍범 14조라고 하는 걸 발표해요. 1차 때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홍범 14조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은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라고 하는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해서 이제 소학교, 뭐 이런 사범학교 이런 관제 제도를 만들죠. 그렇죠? 이게 이제 2차 갑오개혁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1차 때는 군국기무처 설치했다. 2차 때는 이제 홍범 14조 교육입국조서 발표했다. 대부분 홍범 14조 교육입국조서가 나오면 이건 갑오개혁이 나오는데 홍범 14조의 내용 중에서 개국기원의 사용, 나라 연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왕실사무와 행정사무의 분리, 그 다음에 사법부 독립, 그리고 과거제 폐지가 있어요. 과거제 폐지.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신분제 폐지죠. 신분제도 폐지돼요.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 그렇죠. 그리고 조혼 금지.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홍범 14조 안기팀은 개국기원사, 왕실과 행정사무의 분리, 사법부 독립, 과거제 폐지. 그냥 왕사가도 아니고 개왕사가. 신분에 상관없이 과부도 조. 그래서 외우는데 아무튼 이거 남의 홍범 14조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신분제 폐지됐던 때는 언제다? 갑오개혁 때다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오개혁하면 일단 기구가 1차 때 뭐가 있었다? 군국기무처. 2차 때는 홍범 14조와 교육입국조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1895년에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을미사변에 이때는 이제 단발령, 단발령. 그 다음에 양력사용, 그 다음에 종두법, 그 다음에 우편제도 실시, 우편제도, 그 다음에 소학교, 건양이란 연호 사용. 그래서 요것도 암기 팁이 있죠. 단양에 사는 종우야 소는 건강하니. 안 되죠. 자, 아무튼 을미개혁 때는 여러분 바로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단발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하면 전주 화약의 결과 집강소, 2차 분기 원인 일본의 경복궁 점령. 그렇죠? 갑오개혁하면 군국기무처, 홍범 14조 교육입국조서. 그리고 을미개혁하면 단발령.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